박미TV의 부동산 스쿨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TV에서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기 이름하고 그 동네에 대해서 좀 숨겨주십시오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넣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멤버 회원분 중에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Q&A를 보내주셨고요. 일단 나이는 뭐 어느 정도 하여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보고 듣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럴 때는 우리 박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답을 듣고 하시는 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나이 레벨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 이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이 이것은 공감을 해서 우리가 나이 얘기는 오픈을 해서 이야기하자면 주신 Q&A에 미세스님은 50대 50대면 정말 나이가 우리가 굉장히 최고의 정점의 나이죠. 랄랄라 편안하게 이렇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나이죠. 그런데 고민이 있으시니까 역시나 저에게 이런 Q&A를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미님의 영상을 우연히 접한 후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후다닥 멤버십 가입을 하고 연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이렇게 저에게 우리 회사에 우리 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Q&A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가입을 하고 순별대로 이렇게 가는 그런 방식을 지켜주시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미세스님은 회기동 땡땡땡 다가구 주택 1인 주택이라고 합니다. 분리형 원룸 4개를 가지고 있고요. 투룸 2개, 3룸 1개 아주 다양한 형태의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계시네요. 뭐 이런 집들이 사실 좀 오래되면 이게 레노베이션을 쳐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굉장히 뭐 또 머리가 좀 아파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쏠쏠하게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2월 리모델링 후 이미 리모델링을 하셨네요. 3룸, 2룸, 1룸 각 1개씩 총 보증금 3억 2천에 와 이게 전체 보증금이 3억 2천이나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4개의 방에서 210만원 정도의 월세가 나오는군요. 210만원이면 단단하죠. 예. 최초 매수 가격은 5억 2천 투자는 4억 자기 돈 가지고 4억이고 나머지 1억 2천은 그러면 뭐 대출? 네, 그거는 쓰지 않으셔서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2,400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1년에. 현재 21년차 건물로 그렇지만 21년차지만 리모델링을 쳤기 때문에 조금 돈을 들여서 공사를 쳐놔서 생각보다 이렇게 골치 아픈 것은 좀 덜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지 41평, 건평은 95. 대로변이 아니라 이게 또 주택가 끝에 있네요. 원래 이 막다른 골목이나 이런 주택가 끝에 있는 집들을 이렇게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좀 단점이라면 주택가의 끝자락 조금 더 월세도 받을 수 있는 곳에 있으셨으면 지금 들어오는 월세보다는 훨씬 월등히 이렇게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회기역에서는 25분 정도. 이거 좀 걸어서 25분이면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네요. 겨울에는 또 춥기도 하니까. 위치는 경희대 의료원, 고려대. 이거 굉장히 로케이션은 좋네요. 왜냐면 이런 그 다방면에 있는 뭐 병원이라든가 또는 뭐 학교 이런 그 다니는 이런 젊은이들부터 뭐 나이가 좀 있고 아니면 또 뭐 중간 나이다든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곳에 집이 한 채 있으면은 특히나 다가구 주택 여러 세대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점이 있는 것은 장점이 있는 것은 수익이 나는 그런 집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지방, 중국, 학생들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 직장인과 경희대 학생 비율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그래도 비슷한 비율이지만 지방과 중국 이런 애들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익도 나고 보증금도 단단하게 들어있는 모습을 봤을 적에는 안정감이 있는 주택 하나를, 다가구 주택 하나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기역에 있는 집 외에 또 하나의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보니까 다가구 주택으로 이 보증금도 안정되게 받고 그 다음에 이 월세도 안정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 번째 주택도 다가구 주택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혼자 읽었다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 집의 매수 액수는 5억 2천이었고요. 투자 4억 5천을 하셨고 대출은 1억 8천, 월세는 200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아파트를 전세 4억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쓰셨고요. 나이가 들면서 남편이 이제 이렇게 사업이 망해셨다고 하네요. 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저도 서울에 체인점을 벌렸다 망했습니다. 몇 억을 까먹었습니다. 네, 그랬지만 거기서 얻은 것은 지금 일하고 있는 제 직원을 만나게 돼서 지금까지 10년, 거의 10년을 일하고 있는데 이게 잃은 게 있으면 또 얻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또 허스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뭐 이렇게 안 됐게 뭐 망하게 됐지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의 내가 이게 좀 같지만 또 망하기도 했구나. 그래, 여기에서 힘을 잃지 않고 아직도 이 50대면 정합니다. 100세까지 사는 지금 시대에 앞으로 20년 동안 뭘 해도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벌써 이 계획을 짜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것만 봐도 너무 절망하실 것 같습니다. 인생은 절망이 있으면 성공도 있고 다시 시작하는데 도전을 하면서 또 그 다음에 큰 성공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게 이 준비하고 뭔가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놓은 것이 있는 그 세월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성공도 있는 것입니다. 준비도 하지도 않고 계획도 없이 몰떡하니 해버리면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백발백중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남편이 이렇게 수입이 끊어진 거죠. 예. 그 다음에 노후에 아이들 2명에 대한 학비, 이게 좀 결혼을 좀 늦게 하셨나 봅니다. 애들 학비, 혹시 대학생이면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야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자식들? 학비를 좀 대달라는 겁니까? 내가 이 자식들 때문에 내가 진짜 내 머리가 아파. 자유가 없어. 자유가 50대에 자유가 있을 나이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아기가 아직도 고등학교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조금 도와줘야죠. 근데 그래서 2명에 대한 학비 걱정이 되어 이렇게 저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200 정도 버는 수입은 생활비와 노연금이 없어서 지금 그 돈을 쓰고 계신 것 같고요. 나머지 월세 나오는 돈 외에, 월세 이제 다가구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 나오는 돈 외에는 이게 수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서 지금 다가구 주택 2개 정도 가지고 계신데 이 다가구 두 채의 액수를 8억으로 보셨고요. 자산 가치가 있는 상승 가능한 곳으로 차후 입주도 가능하면 좋은 곳에 투자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곳 4군데 정도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군데는 저희 직원이 근처에 사는데 문정동, 네, 찍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 이곳이 살기 좋습니다. 예, 고만하신 강남 분들이 강남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아주 강남은 아니고요. 문정동 재건축, 이게 질문이 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분도 문정동 재건축 분양권에 대해서 액수는 한 7억, 평수마다 30평이 7억이고 40평이 다르겠죠. 질문을 벌써 몇 번째 받은 것 같은데 모든 분들은 또 이게 문정동 그러면 강남 안에 들어가죠. 예, 좀 옆구리로 빠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새로운 집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30평대가 7억이면은 평당
2억이 조금 2천이 조금 죄송합니다. 2천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강남에 뭐 조금 옆구리긴 하지만 그래도 평당 2천이라면 왜 이렇게 값이 싼가 하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하네요. 물론 여기에는 첫 번째 본격적인 여러분이 아는 브랜드의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 예, 이게 빌라촌이다 보니까 이 빌라촌에 뭐 올라가 봤자 얼마나 많은 세대가 올라가겠습니까? 고만고만한 세대들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원주민들 원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입주권을 이제 팔고 다른 데로 나와서 7억 8억을 가지고 자기네는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선호하는 아파트,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곳이고요. 질문이 요즘 되게 많습니다. 이곳이 왜냐하면 이게 액수가 적다 보니까 액수가 적으면 다 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분석을 하자면 조금 아까 말씀 그대로 빌라를 짓고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짓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완전히 확정이 되면 또 값이 조금 오를 수도 있고 경기 동향에 맞춰서 어쩌면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런 것들은 값도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더 오를 수 있는 곳은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 부가연 2구역이나 3구역 재개발권 6억에서 8억 이렇게 써 있더군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 옆에 힐스테이트면 또 여러분들 잘 아는 브랜드이기도 해서 그렇다면 지금 부가연 2구역, 3구역도 과연 재벌 회사의 브랜드가 들어가는 것인지 첫 번째 확고하게 그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정도 분양권을 받고 분양이 돼서 내 집이 만들어진다면 뭐 차후에 수익은 좀 낼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이 확고하게 몇 년도에 확실히 그 이름으로 브랜드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브랜드가 10개의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 뭐 한 5, 6위 정도까지도 이 브랜드들이 쭉 있습니다. 굉장히 선호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도 잘 되고 또 오름폭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가연 뉴타운 이것도 굉장히 질문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경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뭐 나름 얼마나 이제 시간을 끌 것인가 그것이 좀 관건이지요. 확고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확실한 조합들의 언제 어떻게 짓는다 이게 완전히 나왔는지 확인 사살 후에 브랜드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그 브랜드가 들어간다 생각이 되시면 괜찮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나요? 한남동 쪽 또는 이태원 쪽 특히나 제 아시는 분이 또 이거 이 아파트 또 한 번 얘기를 해서 여기 또 불친하겠네. 네, 옛날에 그 크라운 호텔 자리 뒤편에 있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 청아 아파트고요. 그 아파트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모르죠. 언제 브랜드 여기는 100% 브랜드들이 들어가려고 피 튀기는 대결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 이게 브랜드들이 이거 생기는 데는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기도 한데 그곳이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확실한 브랜드는 들어갈 것이고요. 신경을 안 써도 조합들이 가만히 있어도 뭐 현대니 뭐 삼성이니 뭐 알아서들 하겠죠. 예, 그런 브랜드가 들어가는 곳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그곳이 지금 저평가가 좀 됐다고 하는데 최근까지는 그래도 몇 년 사이에 또 매독이 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해서 하반기에 눈치껏 제가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와서 은행이 문을 닫거나 전적으로 방미 생각이라고 해두지요. 예, 그러나 어떻게 될지 여러분 누가 맞을지 한번 지켜보지요. 하면서 하반기에 어떤 좋은 결과가 또 있어서 여러분들은 값이 자꾸 떨어지면은 분양권도 뭐 값이 떨어져서 이렇게 싸게 집을 살 수 있으면 건질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누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라 이런 것을 눈여겨보서 깨뚫고 있어라. 지금 현재는 또 값이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지만 현재의 값으로는
또 나름대로 값을 유지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청담동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몇 군데 빌라나 아파트 필요한 곳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메일이 안 와서 제가 거기는 조용하게 이메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메일이 없으셔서 연락을 제가 굳이 따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해서 연락을 안 드린 분들도 계십니다. 연락을 주시면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한남동 이태원은 고만고만한 곳들이 꽤 있으니 공부를 좀 하셔서 지금 이분처럼 저한테 핵심적으로 청하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눈여겨보시고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나 강변 한강 쪽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이거 비쌉니다. 성수 많이 올랐죠. 이게 지금 제 생각에 박미의 결정적인 생각은 지금 가지고 계신 곳에서 210만 원, 200 이렇게 월세가 나오고 있는 두 집은 다가구 주택으로 물론 이제 관리가 조금 여기 고쳐달라 저기 고쳐달라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월세 410만 원 한 군데에서 210 또 한 군데에서 200 정도 나오는 그 좋은 다가구 주택을 아직 팔리시지도 않은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천천히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우리나라의 결과를 더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지 마시고요. 지금 안정되게 나오는 월세를 지키면서 몇 달 안 남은 결국 그래봤자 지금 이제 9월이지 않습니까? 예,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네요. 예, 앞으로 3개월 우리나라 이게 지금 목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지금 계속 올해 안 좋다 하는데 안 좋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망했습니다. 자영업자 제가 볼 때 겨울 못 넘깁니다. 이게 3단계 또 코로나 올라가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90%까지 스탠바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또 이메일을 받도록 하고 그때 또 결정을 하면 어떨까? 그때는 또 시장이 더 나아진 시장으로 우리 미세스님한테 좋은 도움이 되는 집이 딱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면서 오늘 두 가구의 다가구 주택 가지고 계시고 월세도 나오고 또 남편분은 이렇게 사업이 망했지만 힘을 내시고요. 와이프께서는 우리 미세스 200만 원. 오늘 총 합치니까 꽤 되네요. 예, 좀 고민을 조금 더 하면서 내년 정도로 모든 것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공부를 좀 더 해보자. 이쪽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